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오늘 그 미분양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주제를 다뤄볼까 해요. 이 미분양이 정말 다 안 좋은 거냐?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미분양 이야기 하면은 뭐 집값 하락한다, 폭락한다, 뭐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근데 정말 이게 다 안 좋은 걸까? 미분양 잘만 활용하면 싼 가격에 아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일단 미분양 줍줍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공급이 과잉되거나 산업이 침체가 되면은 이 미분양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공급이 뭐 한 몇만 세대, 뭐 신도시들 있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됐을 때 미분양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뭐 조선업이라든가 중공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지역 내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역들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보시면 그 미분양이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창원, 마산, 하포구의 원년마링에 시한 부영.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에 이게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4,289 가구 중에서 무려 4,112세대, 정말 막 90% 정도가 미분양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40% 정도인가? 40% 정도만 미분양이 났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거짓말을 쳤다가 시에서 경고 먹고 다시 재정정해가지고 거의 90% 뭐 미분양이 났던 걸 알았죠. 그리고 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방건설에 지은 디에트르 더 펠리체, 뭐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좀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는데, 대표적으로 얘를 갖고 와봤고요. 1279가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미분양이었어요. 그리고 원주 무실동 명륜동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동네거든요. 저희가 입지가 원주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동네, 학군이 좋다라고 하는 동네인데, 저게 더샵 센트럴파크 1, 2, 3, 4단지가 미분양이었어요. 이 미분양이 났더니 뭐 어떻게 했냐, 건설사들이 일단 원주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분양을 했고요. 원래는 그 후불제 뭐 이렇게 중도금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무이자로 또 진행해 버렸어요. 인천 검단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분양을 했죠. 줍줍 모델하우스에서 그냥 와서 동호수 맞춰갖고 그냥 갖고 가고 싶은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창원 원년마링 시향 부영 같은 경우에는 할인 분양을 제가 알기로 2번 정도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뭐 청약이 좀 단천됐던 분들도 약간 좀 이렇게 말들도 좀 많고, 여기는 뭐 발코니 무상은 뭐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시스템 에어컨 무상, 가전제품도 김치 냉장고, 식세기, 스마트 오븐 뭐 이런 렌즈들 처음부터 무상 제공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다.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년마린 애시향을 좀 보여드리면, 그죠? 여기 보면 부영 창원 원년마린 애시향 악성 미분양 딱지 뗄까라고 하면서 19년 12월 달에 기사가 났었고요. 4,289 가구 중에서 177 가구만 계약하면서 분양률이 4.1%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국토부의 분양률은 43.9%라고 부풀려 신고했던 부영은 부풀려서 했어.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걸렸죠. 국토부 재검 확인 이후 결국 위약금을 물고 계약 해지 후분양으로 전환 공사를 진행했다. 여기는 그냥 악성 미분양 같은 그런 격이에요.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 자, 그 다음 이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 검단 미분양 원정 사재기로 가세 100% 매각 진행. 여기 보시면 분양단지들, 검단 신도시의 분양단지들이 미분양 사재기 원정 투자자들이 매집 가세로 완판 행진을 거듭 중이다. 미분양이 났었다가 완판된 거죠. 원정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원주 더샵, 중도금 무이자로 부담 줄인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에서 19년도 8월 달에 기사가 서울경제에서 나왔어요. 계약금만 지급하면 입주 시기 내 내 돈은 영원 비용 부담 없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이 공급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분양 중이다. 2,656세대로 4단지가 4개의 단지가 저렴면적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청나죠. 더샵이어서 원주 1, 2, 3단지 무실동에도 지어졌고, 명륜동의 1, 2단지 그 밑에 쪽으로 또 뭐 3단지 이렇게 해갖고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아요. 지금은 정말 좋은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분양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분양받고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홍보를 했었죠. 원래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였어요. 근데 중도금 전액 무이자로 바꾼 거죠. 수요자를 좀 이렇게 땡기려고.
그래도 미분양이 빨리 빠지지 않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 이런 미분양이 있었다. 지금 그럼 이 미분양들은 다 어떻게 됐냐. 마린에시안 부영. 네, 여기고요. 엄청나죠, 규모가. 이게 하포구라고 하는 마산, 창원에 있는 하포구에 있는 건데, 여기가 분양가가 3억이었어, 3억. 3억이었는데 지금 얼마죠? 5억에서 6억. 그리고 검단 신도시. 이쪽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인천 1호선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서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검단 신도시 디렉터 펠리체, 그죠? 이 친구는 분양가가 6억이었어요. 6억. 지금 5억 2천에서 와 9억까지 나오네요. 비중이 좀 이건 너무 편차가 크다, 그죠? 보니까 여기가 7억 5천, 7억 6천 하는 거 봐서 한 7억 중후반? 아니면 뭐 7억? 이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원주 더샵 1단지를 보면 1단지에 얘도 3억 정도에 분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5억 6천이다. 물건도 없다. 이때 뭐 미분양 나오고 나서 이후부터 물건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물건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미분양이 전체적으로 시세 차익이 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창원 마린의 시장 같은 경우 2억 정도가 났던 거고, 검단 뭐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또 뭐죠? 원주 더샵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정도가 지금 시세 차익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 얼마를 들었냐, 투자금이. 일단 전부 다요, 할인 분양, 뭐 선착순 분양, 무이자 했기 때문에 무이자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어요. 이게 우리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도권은 뭐 60%도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뭐 50%만 해줘갖고 10% 잔압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60%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1,000에서 1,500만원은 그냥 중도금 대출도 무이자로 해줄게, 그런 거죠. 그리고 선착순 분양,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가서 원하는 동호수에 맞춰서 그냥 고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청약을 하면 어떻냐면 뺑뺑이를 돌려서 나의 그 선택이 없죠. 거기서 건설사에서 1층 정해주면 1층 가야 돼. 아니면 저 끝동 가면 끝동 가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냥 모델하우스 가서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고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린의시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부영이고 정말 가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형형색색으로 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 보면 트랙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3%, 2%하고 5%를 할인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가전제품 무상이라던가 발코니 무상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 2천만원 상당일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한 몇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거죠. 근데 지금 시세 차익도 이렇게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있었다. 부동산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던가 뭐 지표들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잘 들어갔다면 내 집 마련을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미분양을 그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좋은 미분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싸게 이자 혜택도 받고 발코니 무상도 받고 다 받고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좋은 미분양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 네 가지를 좀 봐야 돼요. 매매지수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플랫폼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알리알리, 부동산 지인, 아실 뭐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KB부동산, 한국감정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감정원도 제가 넣어 놓을게요. 이런 데 들어가셔서 볼 수 있죠. 10년치의 어떻게 보면 지역의 흐름들을 좀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 정고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렵게 이야기가 들리겠지만 부동산 용어다 보니까, 정고점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과거에 가장 높았을 때의 가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가격이 이 가장 높았을 때를 도달했냐 안 했냐를, 정고점을 돌파했냐 안 했냐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과거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 그래프가 내려가서 여기 있다, 맞아, 정고점을 돌파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가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과거 정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째려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향후 감소할 지역,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분양할 단지 있죠. 이 분양할 단지는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 창원의 월령 애시안 같은 경우가 뭐 19년도 12월 달에 분양을 할 거라고 쳐요. 나는 한 19년도 지금 11월 달에 앞으로 이제 분양할 월령 마린 애시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딱 봤더니
입주 물량이 창원이 좀 감소할 여지가 있네. 20년, 21년, 22년, 23년 감소하네. 적정 물량보다 감소할 것 같네 라고 하면은 주시해야 되는 거죠.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전세 수요라든가 매매가의 상승 전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지역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령 부영 마린 L시장을 예를 들어서 19년도 12월 달에 이제 분양을 할 건데 얘가 11월 달쯤에 돼서 한번 미분양을 그 지역에 있는 미분양 또는 그 옆에 있는 미분양들, 인근 지역에 있는 미분양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미분양이 지금 과거 한 몇 개월 전,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플랫폼 사이트에서 확인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들을 좀 팩트 체크를 하려면 각 시도 시군구청에 들어가 보면 미분양이라고 치면 미분양 현황이 나와요. 거의 매월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매월 고시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진짜로 거기에 나와 있는 시행사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 시행사에 전화를 해서 막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30세대 미분양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남아있나요?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남아있나요? 막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미분양을 빨리 털려고 하는 그런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안내를 해주기도 해요. 아니면은 잘 이렇게 저희 완판이 된 곳들은 저희 완판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시군구청에 나온 거라던가 플랫폼에 나온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팩트 체크를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미분양이 감소하네?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입주 물량도 감소하고 매매 지수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미분양도 감소하네? 얘 약간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는데? 라는 것들을 인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청약 경쟁률이에요. 청약 경쟁률에서 해당 지역 청약 경쟁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청약 홈 사이트라든가 플랫폼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해당 지역 몇 프로. 근데 이렇게 해당 지역에서 미달난 지역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전에 계속 미달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양할 시점 있죠. 그때 뭐 한 3개월 전부터 얘가 그냥 완판으로 돌아선 거예요. 청약 경쟁률은 높지 않지만 완판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해당 지역의 실수요자까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요자들이 붙을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투자, 실수요자들이 받쳐주죠. 그리고 미분양, 입주 물량, 매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 매매 지수가 이건 낮을 수 있어도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도 증가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감소하는 지역이다. 또 청약 경쟁률도 안 좋았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좋아지는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얘는 정말 주시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팩트체크 이게 4가지만 하셔도 좋은 미분양을 고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왜 부동산 뉴스라던가 미분양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뭐 자기 인근 지역에 미분양이 정말 많다. 이 아파트는 계속 미분양으로 악성 미분양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그냥 저 아파트는 미분양이니까는 난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팩트체크 4가지를 좀 좋은 미분양 고르는 이 4가지 방법을 한번 다 대입해 보세요. 얘가 부합한다.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본다면 이런 사례들처럼 당장은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도 한 1, 2년 후에는 시세가 반등하고 수요자가 붙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될 수도 있어요. 미분양 정말 다 안 좋은 걸까?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마지막 결론적인 거는 다 안 좋진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에 따라서 미분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청약을 정말 노력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잘 안 되고 이 청약을 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겠지만은 청약 말고도 뭐 지방이라던가 기타 지역들 같은 경우에 미분양 난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미분양 같은 것들을 한번 제가 얘기했던 이것들로 한번 대입해 보시고 괜찮다면은 막연한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잡아서
내가 내 집 마련을 기회로 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미분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미분양이 정말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의 생각의 고정관념을 좀 깨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하나의 공부를 익혀나가시면서 부동산 지식을 한 단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